정시의 사주명리 제34강 육식갑자 중 세 번째 시간으로 병인일주입니다. 병인일주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인의 병은 태양입니다. 그리고 병은 밝음과 열정과 자유와 희생, 기억력, 직관력, 창의력을 나타내고 부정적인 의미로는 허영과 허풍, 허세 및 낭비벽, 사치와 과장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병은 동물로는 고양이와 사슴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는 광곡으로 넓은 계곡, 즉 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병인일주는 큰 나무나 숲 위에 태양이 떠 있는 모습이며 또 넓은 들판에 태양이 비추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태양이 널리 비추어 주는 모습은 베푸는 자비심이며 활동성 있고 폭넓은 대인관계를 나타냅니다. 나무가 태양을 본다는 것은 원래의 이치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병인의 사람은 태양을 보고 있기에 한평생 동안 큰 풍파는 없습니다. 병인의 사람은 하늘의 도움을 제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욕심이 없고 착하고 마음은 여리기까지 합니다. 병인일주는 또 태양 아래 호랑이의 상이기도 합니다. 남에게 치려하지 않고 목소리도 크고 잘난 체를 하지만 성격은 조급하여 실수를 많이 합니다. 병인일주는 인목을 가지고 있어 스케일은 커 보이지만 마음은 여리고 동정심이 많습니다. 갑인의 호랑이는 밀림 속에서 사는 호랑이라서 삶의 환경이 좋은 편이지만 병인의 호랑이는 대낮에 태양 아래 나와서 활보하는 호랑이라 환경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병인일주의 사람은 수완가이며 대인관계가 좋습니다. 병인은 자기 중심적이어서 제 멋대로 행동하고 또 경거망동하고 잘난 척을 합니다. 병인은 심상이 원만함을 의미하며 이는 갑목이라 장자를 나타냅니다. 병인은 장자의 마음이며 또 실제로 갑이 있어서 장자이거나 장자가 아니라도 장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병인일주의 인의 지장간에는 무토 식신과 병화, 비견, 그리고 갑목 편인을 가지고 있어 자존감이 강하고 비판적인 사고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유유자적하는 것 같아도 새로운 일거리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병인일주입니다. 편인 인목은 학문이나 문서와 인연이 있고 식신은 자기 먹거리는 가지고 타고난 사람입니다. 비견이 녹지에 자하여 형제 중에 입지를 세우는 자가 있습니다. 병정화 일주는 대체로 구술업을 하는 사람이 많은 편입니다. 구류술업은 비제조업에 속한 9가지 업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병인일주는 2가지 모두에 속합니다. 병인의 지지 인성은 결혼 후에도 모와의 관계가 이어짐을 나타내고 있으나 편인으로 관계 설정에 금이 갈 수도 있는 명조입니다. 병인일주는 12운성에서 장생지입니다. 장생은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애기라는 것입니다. 장생은 후원성이며 이는 천우신조를 말합니다. 살면서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장생과 인생이
일지에 있는 사람은 교육 관련 직업과 인연이 깊고 대인관계는 원만한 편입니다. 병인 일주는 마음이 약하여 끊고 매점이 잘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병인 일주는 기가 얇아서 남의 말에 솔깃하여 손해보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병인 일주는 머리가 좋다는 말을 듣지만 정신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병인 일주는 성격이 급하고 이성 문제에도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불처럼 화끈하여 마음속에 숨김이 없는 성정이고 분주히 돌아다니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인호술 화명에서 인은 지살로 생지입니다. 또 인은 인신사의 역마성으로 움직임이 많음을 나타냅니다. 한 곳에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체에서는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인 일주는 소비성이 강하여 돈이 있으면 우선 쓰고 보자는 성격이라 큰 재물을 모으기는 힘듭니다. 병인 일주는 나무에 불을 붙인 격이니 한번 시작한 일은 끝을 보는 성격이기도 합니다. 병인 일주는 평두의 일주로 시주에 평두의 글자가 중첩되거나 운에서 와서 평두의 글자가 4개 이상일 때는 평두의 기운인 혼담이 어렵게 진행되거나 종교성이 나타나고 고독한 기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부부가 모두 평두를 가지면 해로하기 힘들지만 평관의 직업을 가지면 흉인은 반감합니다. 병인 일주에 축오의 글자가 명식에 있거나 운에서 와서 탕화를 놓으면 정신적으로 감정의 기복이 심하여 우울증으로 약물을 복용하기도 합니다. 인신사해 오술 일지를 쓰고 있는 사람은 역마성으로 주거지의 변화나 직업의 변동도 많지만 대부분 살면서 전공이 바뀌는 사람이 많습니다. 편인은 특정 직업, 전문성 직업, 자격증 직업이지만 부전공이 전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지에 인성이 있으면 인극식하여 식신과 인연이 약한 편이지만 편인이면 더욱 인연이 약하며 재극인하여 재성과도 인연이 약한 편입니다. 이는 평생 동안에 장사나 사업을 하기보다는 일지가 인성으로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라는 명이며 구조입니다. 병인의 인은 무의 식신과 병의 비견, 갑의 인성으로 인비식 구조로 놓여 있습니다. 병인 일주는 사회의 치열한 생존 경쟁 구조에는 대체로 약한 편입니다. 또 병인 일주는 목화 통명으로 밝은 마음과 순조롭다, 그리고 순진하다, 마음이 잘 바뀐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사람, 또는 마음이 유약하다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병인으로 술해 공망, 즉 식신이 공망되면 소극적이고 줏대가 약하여 부하 내동할 수 있는 사람이며 공짜 심리가 있는 사람이고 무사안일과 대충대충 넘어가려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사안일주의로 낙관주의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상관이 공망되면 기고만장하는 사람입니다. 병인일주는 술해 천문성 공망으로 하늘의 이치를 깨우치는 것에도 관심이 많고 사이비 정교 또는 신비주의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병인의 학당 기인의 당은 학교나 학원, 가르치는 곳을 의미하며 교육사업의 영역을 나타내고 문고 기인은 예체능에 관심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병인일주는 갑목에 양광이 비치는 상이라 머리가 비상하고 독창적이며 진취적입니다. 병인일주는 목화통명으로 중년 이후에도 식지 않은 학구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학구열로 교육, 문학, 예능에도 재능이 있고 편인, 영모의 역량으로 유학길에 오르기도 하며 여러 스승님을 바꿔가면서 배우러 다니기도 합니다. 병인일주는 일지가 학당과 문곡성이라 학문이나 정신적 영역, 문학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학문과 문장이 뛰어나고 학력이 높은 자가 많습니다. 또 병인일주는 장생지에서 갓난아기가 보호받는 것처럼 일제의 흉사를 제거해주고 후원자가 있어서 처음엔 어려움을 겪더라도 후에는 재기할 수 있는 명입니다. 병인일주 홍념살은 많은 사람에게 사랑과 귀여움을 받을 수 있고 다정다감하여 애교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소의 허영과 사치가 따릅니다. 병인일주는 효신의 인자가 있어서 모친의 자해가 유실되거나 장년이 되었어도 모친으로 인한 근심이 끊이지 않는 등 불편한 모친의 자리입니다. 병인일주 남명은 지혜가 출중하고 인정이 많으며 인물이 준수합니다. 명예욕이 많고 겉으로는 강한 것 같아도 안으로는 여리고 동정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병인일주는 다정다감하고 활동적이지만 고집은 세고 욕심이 많고 이기적입니다. 병인일주의 남명도 역시 이성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이성으로 인하여 구설수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병인일주 남명은 여자에 대한 줏대가 없고 약하여 판단력이 흐려져서 첩을 두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명의 경우에도 판단력이 약하면서 이성의 유혹이 많은 홍념살이 동하여 색중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병인일주의 남명은 기분의 변화가 심하여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데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를 때가 많으니 신용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병인일주가 여명이라면 친정어머니는 배우자 자리를 점하여 결혼할 때까지 어머니의 영향력이 절대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재성인 경금은 절지에 있어서 시모와는 인연이 약하고 친정 아버지 역시 절지에 자하여 아버지와도 인연이 약하다고 봅니다. 병인일주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에 배우자를 배려하고 우대하는 기운은 약한 편입니다. 이로 인하여 배우자와는 조그만 일에도 이견이 충돌하여 갈등과 해이로 풍파를 겪을 수 있습니다. 병인일주 여명은 남자에 가까운 많은 활동력을 보입니다. 병인일주의 남편 임수는 병지로 역마성입니다. 남편의 덕이 있어도 역마성이라 떨어져 살 경우가 많습니다. 무토식신 자식은 딸이 좀 우세한 편이며 장생지로 다정다감하고 활동적이며 하는 일마다 비교적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자식입니다. 병인일주 여명은 여행 중에 이성과의 인연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것은 병인의 홍념살이 동하여 인해합으로 해수인 관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병인일주에서는 임목이 역마성으로 본인이 유학이나
해외와 인연이 있습니다. 병인 일주가 여명이라면 남편은 외국 사람이거나 아니면 외국계 회사에 다니거나 그것도 아니면 외국으로 장기 출장을 다니거나 그렇지도 않다면 하늘이나 육지나 바다에서 장기적으로 역마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인 일주는 두뇌가 태양과 같이 밝고 정신세계를 관장하는 인목으로 구성되어 한번 듣고 본 것에 대한 기억력은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병인 일주는 순발력, 융통성, 눈치와 고집이 있는 사람으로 반짝하는 공부에는 비상하게 실력을 발휘합니다. 여명이라도 전공은 외교학, 인문과학, 의학, 전문기술 등의 소질을 보입니다. 학문은 초년부터 발달하고 목화 통명이 되면 반드시 덕명하여 우수한 인재가 됩니다. 병인은 장생지입니다. 여명으로 대운이 순행하면 욕지를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명은 목욕을 지나 관대가 되면 화장을 끝내고 예쁘고 화려한 외출복을 차려입게 됩니다. 관대가 되면 차려입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 시기에. 이때가 여성에게는 자기를 뽐낼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장생이 되면 관대는 최고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병화는 문명지상으로 두뇌가 총명하여 어떤 분야의 일을 하더라도 비약적인 발전과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일지 편인은 기술성과 전문성을 의미합니다. 병인 일주는 발전과 쇠퇴를 반복하여 성공과 실패가 반복됩니다. 편인은 매사에 자기 중심적이고 성급한 성격으로 인하여 다 된 일에도 실패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인 일주는 직업도 전문성을 띈 직업과 일련하며 수명이나 건강, 장수에 속하는 직업과 조직에 어울리는 교육, 유경, 외교, 전문 기술직 등이 병인에 어울리는 직업군입니다. 병인 일주가 갑을 보고 진토나 축토를 깔면 비조부혈로서 교육자의 명이며 목화 통명으로 길명입니다. 또 병화 일주가 갑목을 보면 목화 상간이 되어 말로서 재를 만드는 사람으로 이름을 떨칠 수 있습니다. 갑목과 갑목이 겹치는 경우는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갑목에 기문관살이 붙어서 신내림을 받는다면 영험한 무당이 될 것입니다. 병인 일주가 신유술 가을에 나면 목이 힘든 계절입니다. 갑목이 투간하여 동양목으로 쓰이기 위하여 경금이 있다면 자기의 격을 맞추어 사는 사람이지만 경금의 투간이 없다면 불로소득을 원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입에 발린 언어를 구사하여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람으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병인 일주의 편관인 임수가 명조에 있거나 운에서 임수가 오면 강희상령으로 조직 계통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관리자로서 기격이 됩니다. 이때 기토가 병화를 가려서 차일이 되거나 기토가 임수를 탁수로 만드는 명이 된다면 어떠한 일을 하여도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없는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병인 일주에 무기토만 있다면 무지무고의 땅에 햇볕만 드는 격으로 키워야 할
대상이 없으니 헛고생만 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일을 하려고 해도 일거리가 없는 상황이 되어 무의도식하는 안타까운 팔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병인 일주에 신의 자가 오면 병은 보석을 비춰서 값을 상승시키는 일거리가 생기는 것으로 재화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또 신의 자가 명식에 박혀 있을 경우에 멀리서 조명하여 준다면 보석이 빛나는 경우로 재물이 만당하지만 병과 신이 가까이 있다면 반조하여 보석이 자기의 값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과 신이 완전히 합을 하는 경우라면 병신합으로 외도로 치달아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게 되어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병과 신금의 만나면 희신과 귀신에 따라서 흥망성쇠를 달리하므로 조심해서 감명하여야 오류가 없을 것입니다. 병인 일주에 개수가 올 때는 운우 차일이 되어서 운이 닫히는 결과로 성진에 탈락하거나 학교와 관련하여 불운이 생겨서 진하게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야간 학교에 적을 두기도 합니다. 병인 일주에 기토가 와서 허군 차일이 되면 진로가 막히거나 순조롭게 진행되던 일도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병인의 일주가 화토 중탁이 되어서 자식이 없는 경우에 자식을 얻기 위하여 시술과 처방을 받는 경우라면 강희상령의 시기가 좋으며 허운차일이 되는 시기는 반드시 피해야 할 것입니다. 병인 일주가 유시에 나면 해지는 저녁 시간으로 노을의 상이라 명주의 모습이 멋있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러나 명주의 부와 모의 관계는 냉랭할 것으로 이별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병인 일주가 신시나 신월에 나면 부부는 해로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과 신은 교통의 물상으로 교통사고의 흉의도 예상됩니다. 신시나 신월은 해두곡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운에서 인의 운이 오거나 신의 운이 올 때는 반드시 대형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병인 일주에 똑같은 병이 올 때, 즉 두 개의 병이 생긴다는 거죠. 하늘에 두 개의 해가 생긴다는 경우인데 병이 올 때는 다른 비겁이 올 때보다 더욱 심한 경쟁 상대의 출현이 됩니다. 하늘에 두 개의 해가 생길 때, 즉 병이 올 때 무토나 기토나 개수가 있어서 다른 하나의 해를 차일 막아준다면은 차일하는 명식이거나 대운에서 차일하는 자가 와준다면, 그러니까 기토, 무토, 개수가 대운에서 와준다면 흉한 기운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어서 피해는 줄어들겠지만 차일을 하지 못하는 명식이라면 명주는 갈팡질팡하는 시기로 물질적 피해는 물론 2차적으로 정신적 피해인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3개 이상의 병이 올 때는 백야 무실로 잠 못 이루는 밤이 되어 올빼미 같은 불면증과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물론 궁급정제로 조그마한 재물도 나누어야 할 팔자이니 가정을 바르게 꾸려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병이 3개 이상이 온다면 가정을 바르게 꾸며갈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병인 일주가 천간에 병화가 오고 하절에 난 명조로 염상격을 이룬다면
다소의 문제는 사라지겠지만 염상극을 반대하는 세력이 1점이라도 존재한다면, 하나라도 있다면 심한 손상을 입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병화가 둘 이상 있는 명조는 술해의 운이 오면 직장 동료, 형제, 자매, 친구들 간의 송사와 구설수가 따릅니다. 이 시기에는 돈 거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병인 일주에 간목이 있다면 임, 묘, 해, 축 운에는 합격 운이나 문서운, 상속 운이 있기도 합니다. 병인 일주가 묘시나 묘월에 나면 진토 허자를 불러와서 식신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병인 일주가 여명으로 묘월이나 묘시에 나면 자식을 두지 못하여 예태오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묘월이나 묘시에 나면 학창 시절에 학교를 옮겨 다니거나 두 어머니를 보거나 문서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등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또 병인 일주가 사나 신이 있다면, 병인 일주에 사나 신이 있다면 형살로 인하여 가진 고생 끝에 꽃을 피우는 사람입니다. 인신사회나 술의 운이 온다면 그때는 이동수가 발생하지만 이동수에 따른 신상의 해도 따를 수 있기에 걱정되는 때입니다. 병인 일주가 오운이나 축운이 온다면 탕화살이 발현하여 정신적으로 예민해지는 때이며 우울해지는 시기로 특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화기에 의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병인 일주의 명식에 해나 유가 있으면 해나 유를 동하는 시기에는 승진이나 집안에 경사가 있는 등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에서 해나 유가 온다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던 일들이 해결되기도 하고, 여명이 혼인의 시기가 도래하였다면 훌륭한 배우자가 될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운에서는 재물이 불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만 유운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병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해의 운은 천을과 공망이 겹치는 것으로 희귀의 고조가 높을 수 있습니다. 병인 일주의 명주에 미운이 오면 정신적인 갈등이 심한 시기로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거나 종교적으로 감수성에 빠지기 쉬운 시기로 사이비 종교에 유혹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제34강 육식갑자의 세 번째 병인 일주의 여러가지 성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병인 일주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강 병인 일주편을 마칩니다. 다음 35강은 정묘 일주편입니다. 계속적인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